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어 설명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점심 드셨나요? 아, 드셨어요? 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어머님들이 아이들 생각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이 밥만 좀 따라와 줬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제 소개는 브로셔 보시면 앞에 나와 있거든요. 사진이 어떻게 좀 잘 나왔던가요? 아, 죄송해요. 목소리가. 오늘, 어쨌든, 귀중한 시간을 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장황하지 않게 핵심 좀 위주로 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수능 영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내신이랑은 아무래도 수능이 조금 많이 다르거든요. 알고 계시죠? 18년부터 절대평가 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 많았잖아요. 막 영어가 쉬워졌다. 사실 그 해에는 막 영어 1등급 10%가 나오고 막 조금 난이도 조절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간접연계가 폐지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정확히 그게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접연계가 폐지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목소리가 왜 이러죠? 제가 원래 되게 깨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오늘 살짝 잠겼네요. 간접연계가 폐지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EBS 교재를 썼어요. EBS 교재를 써서 그 지문이 그대로 나오는 직접연계 시제에서 작년에 그게 폐지가 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작년에 사실 평가원 6평, 9평 그리고 이제 수능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접연계 폐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실력을 물어보는 시험이었는데 난이도가 어땠냐를 보시면 1등급이 4% 이내인 건 아시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만 넣으면 1등급인데 작년 기준으로 6평, 9평 수능 다 포함해서 이제 5%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조금 어렸을 때 4% 후반대, 조금 쉬었을 때, 어렸을 때 4% 후반대, 조금 쉬었을 때 한 6%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죠?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 쉽게 얘기하면 100명 중에 4, 5명이 영어 1등급 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수능 영어에서 영어라는 과목의 중요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시일 때 최저가 있잖아요. 최저 맞추기에 수능 영어만한 과목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상위권 대학을 노린다. 근데 영어 1등급이 안 나온다. 그럼 조금 쉽지 않은, 그렇죠? 연대나 고대 같은 경우는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쨌든 수능 영어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말하는 것만큼 주변의 얘기들만큼 그렇게 쉽진 않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제 수업의 이제 대상이 이제 각자가 다 다를 거잖아요. 상황이. 제 수업의 대상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들으면 좋을지를 제가 지금 딱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한테 시간을 조금 내서 시간을 맞춰서 푸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작년 기준, 작년 6평, 9평, 수능. 세 개를 다 보면 일단 가장 정확하게 데이터를 알 수 있어요. 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긴장했지? 어머님들 앞에서 좀 긴장하네요? 애들 앞에서 긴장 안 하는데,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작년 기준으로 6평, 9평 수능 시험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에 딱 맞춰서 풀었을 때, 만약에 90점 이상, 즉 1등급이 다 나왔다. 그럼 재수 안 들으셔야 돼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고, 그 페이스대로 여태까지 공부했던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2등급 이하다, 불안하다. 그러면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이 기준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자서 어느 정도 자기주도 학습이 되고 여태까지 잘 해왔고 이 시험을 기준으로 쉽지 않은 시험들이었는데 이걸 기준으로 지금 1등급이 다 나온다? 그러면은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필요한 대로 인강 이제 들으면서 자기가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드렸어요. 딱 기준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쌍방향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혼자 막 이렇게 되게 화려한 그런 수업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하면서 정말 눈을 마주치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소통을 하는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잖아요. 실력. 영어 실력이라는 게 결국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구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해력. 그리고 세 번째로 문제 해결력. 이 세 가지가 같이 잘 조화가 되면 등급이 나와요. 근데 지금 대부분 이제 아이들 중에서 예를 들면 2등급 후반, 이제 밑에 아이들, 이하의 아이들을 봤을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들? 도와주세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아, 좋아요.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애들한테. 야, 1번! 이렇게 물어봅니다, 항상. 사실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1번이에요. 구문력이에요, 구문력. 그러니까 일단 문장이 뭔 말인지 해석이 어느 정도 돼야, 그래야 글을 볼 수 있고, 글을 봐야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 이제 3등급 이하 아이들은 요게 조금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 이게 완벽하면 얘는 사실은 조금만 잡아주면 금방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본질은 여기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 영어 학습을 제가 이제 고3들을 많이 하면서 1, 2학년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보면 보통은 눈으로 공부를 많이 해요. 눈으로. 그리고 아시겠지만 학원을 가서 수업을 들은 게 내가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 설명을 잘할 거잖아요. 선생님들은 좋아, 잘해, 이해돼. 그럼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 아이들을, 그런 거에 익숙해진 아이들한테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볼래? 직접 써볼래? 말로 해볼래? 라고 했을 때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내가 발화할 수 없다는 거. 말하지 못하고 쓰지 못한다는 건 모른다는 거. 머리로만 맴돈다는 거죠. 그럼 결국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감으로 독해를 한다는 거예요. 감으로. 그러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문제를 풀었는데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뭐 근거도 모르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거기 이제 두 번째 장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제 프로필 사진 바로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그거 아니겠죠? 네. 안 받으셨나요 혹시? 이거 안 받으셨어요? 이거? 잘생긴 제가 있는. 이거 왜 안 드렸지? 아, 그래요? 이거 혹시 안 받으신 분은 네, 받아주세요. 잘 보시면 뒤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장을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 수업을 얼마나 선생님이 잘하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애들이 실제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건 저는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위한 밑바탕, 도움을 주는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네가 정말로 한 문장 한 문장을 구조 분석할 수 있고 네가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네가 답의 근거들을 찾을 수 있느냐, 이 능력을 기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한 수업,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수업 막 1타 강사들 수업 막 열심히 듣는다고 성적 오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애가 진짜 공부를 하느냐, 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그걸 계속 관리해 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관리에 이제 모든 걸, 수업도 물론 잘합니다. 공개특강 할 거예요. 한번 궁금한 친구들은 신청해서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수업 당연히 잘 하지만 저는 관리에, 그래서 정말 제가 아버님도 계시지만 제가 해병대에 나왔거든요. 그렇게 생겼나요? 되게 집요해요. 그래서 안 하면 끝까지 하게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막 다 하면서 어쨌든 만들어가요. 왜냐면 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내 인생을, 그쵸? 제 인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었고요. 자, 네 번째로는 그럼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거기 브로셔에는 안 나와 있는데 대략적인 커리큘럼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저는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준비하는 입장에서 6평, 9평 모의고사가 되게 크게 와닿거든요. 막 이때 막 예를 들면 등급이 안 나와버리면 속된 말로 불안해요. 근데 만약에 이때 등급이 나오면 조금 풀어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경험을 해봤을 때 3년 내내, 그러니까 수능 전까지 9평까지도 1등급을 놓친 적이 없는데 수능날 망가지는 애들 되게 많이 봤어요. 반면에 정말 6평, 9평, 고3 직전 모의고사까지도 성적이 안 나왔는데 수능날 터지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럼 결국은 그 후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 고3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요즘 솔직히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죠? 선생님들도 너무 많고 뭐 커리도 너무 많고 뭐가 정답인지도 모르겠고, 왜냐면 정보가 너무 과하니까,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이 수능이라는 거는 평가원에서 내잖아요. 그럼 사실 평가원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뭐 시중에 좋은 교재들도 있고 뭐 좋은 팀도 있고 뭐 있겠지만 결국은 평가원이 문제를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평가원 그 본질에 집중을 하고 그걸 정말 내 걸로 만들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9평까지는 평가원,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정말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중점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많잖아요. 야, 그래도 EBS 한번 돌려야 되지 않냐.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저도 나름 저는 영어를 전공했고 전문가잖아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많았을 거잖아요. 하지만 정답은 결국 평가원이다. 그죠? 그래서 평가원 거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 시도교육청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평가원 교수님들이 내는 게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평가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시도교육청.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일단 완벽하게 하는 걸 목표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이런저런 문제집 많지만 저는 안 가요. 그리고 그래도 EBS 아무리 간접 연계여도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EBS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들 그런 것들까지 같이 다뤄서 어쨌든 9월까지는 평가원까지 완벽하게 한다. 그걸 일단 목표로 가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9월 이후의 커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경찰대, 그 다음 사관학교, 그리고 학교, 대학별 모의고사, 대학별 고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앙대면 중앙대에서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님들이 낸 영어 문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다루게 되면 사실 수능 이상의 수준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9월 이후에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것까지 대비를 해서 수능이 1등급 맞을 수 있게 일단 그렇게 만드는 게 제 커리큘럼이에요. 대략적인 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마지막 5번째. 5번째는 이제 결국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브로셔 보시면 쭉 넘기셔서 거기 뭐 수업의 특징이 있고요. 뭐 저만의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마지막 페이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일단 아이들별로, 그죠? 아이들별로 현재 상태가 달라요. 그죠? 어떤 애는 구문이 완전 부족할 수 있고 어휘가 부족할 수 있고 이런 부족한 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그 아이가 현재 어떤 상태고 어디가 부족하고 그리고 성격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잘 안 돼서 평상시에 공부가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사실 케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은 공부는 아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사실 어쩔 수 없이 이제 애들이 그래도 깨달았어요. 고3이니까 그래도 해야지. 그러니까 전국에서 공부 가장 못한 친구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몸이 안 따라줄 뿐이지. 그걸 자꾸 도와줘야 되거든요. 동기부여 해주고. 정말로 가시적인 어떤 성과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가, 나 하니까 되는데? 나 이거 진짜 아예 손도 못 댔는데, 배운 대로 하니까 되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자꾸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관리 파트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밴드를 이용한 이제 매일 학습 관리라고 해서, 데일리 미라클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뭔 뜻이죠? 매일매일의 기적이에요, 기적.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함.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영어에 시간을 많이 쏟지 못하다 보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수업만으로, 그죠? 수업을 들으면, 아, 그럼 영어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상 유지도 쉽지 않은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어도 매일매일 학습을 할 수 있게 유도해주고, 그걸 체크해주는 게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하루에 막 3, 4시간씩 막 영어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과목도 중요한데. 하지만 최소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데일리 미라클은 일단, 상반기에는 하루에 2지문 정도. 하루에 2지문 정도도 본인이 이걸 하지 않고 영어를 잘나고 싶다는 건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지만 성적이 나오고 싶다, 이거는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 그게 이제 데일리 미라클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매일 2지문을 이제 본인이 스스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제대로 문제풀이까지 했는지를 제가 매일 체크할 거예요. 체크하고 거기서 이제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이제 뭐 제가 짤막한 영상을 찍든 이렇게 해서 채워나가면서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주마다 리뷰 테스트를 볼 거예요. 테스트. 리뷰 테스트라는 건 결국은 애가 얼마나 배운 내용을 또는 일주일 동안 과제에 해당한 내용을 성실하게 했느냐를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주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거에 대한 리포트를 발송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뭐 요즘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지만 저는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력을 강점에 이제 있습니다. 3번은 그다음 주간 핵심 강의라고 해서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다 보면 조금 불안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도 어쨌든 강의라는 게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제 주간 강의를 찍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 외에 일주일에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2지문씩 하고 부담 없이 그냥 강의만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애들이 조금 글에 대한 눈이 트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찍어서 개별적으로 아이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대로 봤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개인별 관리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별로 사실은 수준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친구는 뭐 4등급일 수도 있고 5등급일 수도 있고 정말 기초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친구들도 사실 결국 수능날 1등급, 2등급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날까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별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똑같이 가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별로 어휘의 수준도 조금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제 부분도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애들별로 파악을 해서 상이하게 나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 시스템.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의 멘탈 관리가 사실 고3에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일주일을 정말 막 밤새듯이 막 열심히 해도 8일째 되는 날 그날 막 정신 못 차리고 시간 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는 수업,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멘토 역할도 해주면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 막 장황하게 뭐 사실 이런 얘기만 해도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지만, 그죠?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와서 직접 수업을 들어보면 아 저렇구나, 믿고 가도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혹시 그날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조금 해주시고, 근데 그날 시간이 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 수업은 어떤 스타일이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저한테 따로 요청을 좀 해주시겠어요? 카톡 아이디 찾을 줄 아시죠? 찾을 줄 아시죠? 아이디에 네, 이렇게 찾아보시면 제 프로필이 뜰 거예요. 거기다가 혹시 이제 공개 강의를 듣고 싶은데 뭐 그날 스케줄이 안 맞아서 근데 이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이 어떤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강의 영상을 샘플 강의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한테 한번 보게 해주시고 괜찮은데 이렇게 느낌을 받는다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강의는 크게 두 가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장 단위를 정말 아이들이 해결할 수 있게 저는 여러 어머님들
그 유튜브 같은 데다가 뭐 영어 고3 모의고사 해설 강의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치면 막 여러 선생님 많잖아요. 인강 선생님들.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의 해설 강의냐면 제대로 된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찾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애들이 해석하듯이 이런 그냥 그런 해석이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말씀드렸지만 감독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어가 어디까지인지, 얘가 뭔지, 수식하는 건지, 무슨 역할을 하는 성분인지를 이렇게 그죠? 꼼꼼하게 사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이제 구문에 대한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을 주시면 두 가지 형태의 강의를 드릴 거예요. 한 문장 한 문장 제대로 꼼꼼히 하는 거, 그 다음에 결국은 숲을 보는 훈련, 이 두 가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의 스타일이 달라요.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숲을 보는 훈련의 수업과 정말 디테일 하나하나를 보는 수업은 수업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형태를 보내드릴 테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이런 식의 그죠? 디테일을 찾아가는 수업을 위주로 비중이 조금 더 크다면 이제 구평을 기준으로는 물론 같이 병행은 해요. 근데 구평을 기준으로는 얘보다는 이제 얘가 중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설명이 잘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준비한 내용 말씀드렸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따로 여쭤봐 주시면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